욕실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비용 때문에 다 뚜껑 비용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덧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뉴빌드. 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욕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욕실. 우리가 욕실 공사할 때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아, 욕실 이거 타일 다 뜯어내고 해야 되나? 아, 그럼 덧방 쳐야 되나?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안 궁금합니다. 이미 알아버렸어요. 왜냐면 옛날 40년, 30년대 아파트가 떠올라 버렸어요. 아,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해줘. 궁금합니다. 몇 번, 도대체 몇 방까지 가능한가? 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실 덧방, 이거 정말 있잖아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뉴빌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런 욕실,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덧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 철거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덧방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위에 바로? 그렇죠. 뭐냐면, 덧방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벽체에다가 압착 본드를 해서, 그 다음에 타일을 바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덧방이다. 그럴 때, 덧방을, 그전에 있는 사람이 덧방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많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럴 때 뭘 확인해야 되냐면, 나서 뚫어보니까 스스스. 네. 뚫어봐도 되지, 뚫어봐도 되지. 지지검사 할 때처럼.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요, 어딜 보면 되냐면, 여기. 문선. 문선이라고 하는 이 문선이요, 일반적으로 타일보다 1cm가 튀어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원래 벽체에다가 문선이라는 거를 목창호를 먼저 설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일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게 보통 1cm 정도가 차이 나게 작업을 해요. 그래, 마감이 떨어지니까. 근데 만약 이게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덧방 1회 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이렇게 딱 일자로 안 돼 있고, 만약에 여기서 뭐 쫄대 같은 걸 대가지고 한 번 더 튀어나와 있다. 그럼 2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침튀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2회 정도 덧방 해도 되나? 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덧방 한다면 1회 정도만. 1회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덧방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기존 타일 위에다가 한 번 더 붙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계속 붙일수록 기존 제일 처음 붙었던 걸 자꾸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타일이 말로. 그러면 한 겹만 벗겨내요? 두 겹 다 벗겨내요? 한 겹만 벗겨낼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벗겨내면 같이 벗겨.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합착으로 해서 덧방 시공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타일 많이 붙인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모탈 같은 거를 타일에다가 이렇게 턱 이렇게 해요. 그리고 붙이는데 요 사진은 뭐냐면 이렇게 붙여둔 거를 뗐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공법을 예를 들어서 타일 있잖아요. 이게 몰탈이 이렇게 떠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발이라고 해요. 떠발이라고. 압착과 떠발이가 있는데 이 떠발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 사이에서 비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배합비가 좀 잘못됐거나 오래되거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탈락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걸 덧방을 할 때 당겨서 제대로 붙어 있는지 눌러가 통통통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배가 불러서 튀어나와 있는 이거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욕실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비용 때문에 다 뚜껑 비용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덧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이렇게 됐으면 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요. 철거할 때도 보통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타일을 이게 이제 철거할 때 관련된 영상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천정을 철거하고 나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땡기면 그냥 확인해요. 생각보다 약하네요. 타일 반장님이나 인테리어 회사하고 꼼꼼히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덧방이 가능한 건지.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다 철거합니다. 하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철거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욕실은 방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 부분이 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게 기존 욕실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존 욕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해요. 자, 네. 예를 들면 여기에는 돌출선반이 없어요. 돌출선반 만들고 여기는 보면 세면대도 긴다리 형태의 그냥 볼 타입인데 얘 같은 경우는 메이평이에요. 그리고 샤워 부스 형태도 지금 일반 샤워기로 들어가는데 해바라기 메이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거 막 벽체를 다 까고만 그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으로만 하고 막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은 뭐 덧방 시공 할 수도 있지만 철거하는 걸 기본적으로 추천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 같은 경우 있잖아요. 덧방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슬리퍼가 무조건 걸려요.
기존이 바닥에 있는 데다가 또 올리잖아요. 네. 그럼 슬리퍼가 무조건 걸린다. 무대 물론 거리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사에서 욕실을 계획을 할 때요. 마이너스 5cm 떨어뜨리고 샤워부스에서 2cm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cm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7cm 하고 마이너스 9cm 하는 경우도 있어요. 2cm가 더 떨어져서 샤워부스 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실에서 실내화를 올리잖아요. 물이 안 걸리게 하려면 그만큼 낮춰야 된다고. 맞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델하우스처럼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물 경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린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단차가 5cm라도 요 위에서는 어떻게? 7cm. 3.5cm 정도 높은 거죠. 왜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경사가 내려가야 되니까. 산소한데요? 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예를 들어서 한 신발 간당간당한데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 철거하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영상 요거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너무 좀 아쉽잖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설비 공사가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 그리고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요까지만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철거해야 돼요. 이게 아까 전에 보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네네. 이런 거를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냥 현장말로 타일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탈동, 이게 떠발했을 때 이거 몰팔똥이 다 이걸 보통 안 뜯어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뜯어내는 거 추천. 자,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배관 다시 하는 배관. 네. 이런 식으로 밑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작업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아까 도출 선반 같은 거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걸 다 조적을 쌓는 거야. 그리고 미장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한다? 액체 방수를 2회 정도 한다. 근데 와. 이 액체 방수를 할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높이를 최소 1200 이상 맞춰야 된다. 이게 보면 진짜로 의외로 있잖아요. 액방을 할 때 뭐 낮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여기는 보면 여기는 거의 더 높잖아요. 여기는 거의 한 1600 정도 올리거든요. 이게 진짜 샤워. 양심적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액체 방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요. 기본적으로 뭐 이거 자재 얼마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다 이게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액체 방수도 2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코너 부분들 되게 다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요런데 만나는 요런데 신경 써서 잘해야 된다. 정말 욕실에서 물 새면 답이 없어요. 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설비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사실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건설회사에서는 모델하우스 위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다 합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 모급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실제 집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설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쿠아 디펜스라고 또 한 번 방수를 합니다. 와. 이게 이제 수영장에서 하는 방수인데 이런 우와. 방수까지 해줘야 밑에 물이 안 새요. 처음 봤어요. 아, 이건 기본이지. 회사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쿠아 디펜스 같은 걸로 또 한 번 방수를 해서 정말 물이 안 새게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보면 고객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이. 확실하겠구나. 우리는 기본이. 네. 네. 자, 오늘 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욕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덧방 해야 되나 아니면 완전 철거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이제 방수 이야기까지 쭉 한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예, 그 시공하시는 입장에서는 쉬운 게 덧방인데 결국은 나중에 하자 문제나 아니면 실사용의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사전부터 찾아가자. 찾아가자. 네. 사실 돈 좀 든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덜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유빈 대표 올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